네, 안녕하세요. 포그레코즈 인터뷰 채널 고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우주영님을 모셨거든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목동에서 온 90년생 11월생 오, 네, 우주영이라고 합니다. 주로 연기 활동하고 있고, 네, 간간히 연출 작업도 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저랑 주영님은 그 네, 현장에서 네네, 만나서 네, 엄청나게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닌데, 그래도 네, 뭔가 같은 나이대여서 할 네, 말이 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네, 모신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었고, 그리고 영화 하는 입장에서도 궁금한 게 좀 있었어서 그런 거 위주로 물어볼게요. 어떤 작업을 해오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음, 네. 거의 연극만 했었고, 아, 그래요? 예, 아, 제가 극단을 좀 가지고 있었어서, 극단을 가지고 있다는 제가 게, 대표로 이제 좀 운영을 하면서, 네, 이제 좀 지원금 받으면서 네, 공연을 좀 했었고 20대 때는 거의 그렇게 보냈고 네, 그리고 이제 30대 와서 독립영화를 에 좀 매진해가지고 네, 독립영화만 좀 꾸준히 근데 20대 때부터 계속 독립영화도 찍었는데 네. 어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 극단을 폐지하고 아, 네 폐지? 네 폐업하고 폐업하고, 네 이제 완전히 매체 쪽으로만 네, 한지 네 한 5년, 6년 5년. 된 것 같아요. 그 네. 폐업했던 그 사건을 제가 좀 이따 물어보고, 네. 제가 또 네. 궁금한 게, 네네. 왜 배우를 하게 됐는지 이 지점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 학교를 무작정 갔었을 수도 있고, 네. 혹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었을 수도 있고. 어, 원래는 저는 아나운서 하려고 했었고,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신문방송학과를 다 썼는데 떨어졌고, 네. 그래서 이제 성적을 맞춰서 법대 들어갔어요. 아, 법대가 더 낮았나 봐요. 네, 그때 성적이. 저 예, 때는, 네, 제가 또 이제 그 언론홍보영상학부가 되게 센 학교들만 써가지고, 예, 유명한 학교들 네, 썼겠네요. 예, 네. 그래서 근데 다 이제 안 돼서 법대를 들어갔다가 법대가 또 너무 안 맞아서 네, 그래서 자퇴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연기를 시작했죠. 어, 근데 이제 어, 그 당시에 제가 좀 공연을 많이 보러 네, 다녔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냥 재밌겠다 해가지고 좀 음, 취미로 해볼까 음, 해서 했는데 음, 운이 좋아서 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음,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네. 좀 연기를 배우면서 흥미를 느꼈죠. 음, 학교. 그럼 연극 연극영화과 영화과로 간 건가요? 영유학과, 연극과, 정확하게 말하면 연극과. 아, 그러면 예. 그때 연기를 처음에 시작한 거는 맞네요. 학교를 통해서. 그쵸? 그쵸. 어, 네. 공연하고, 음, 선배들 공연 들어가서, 네. 뭐 조연출도 하고, 이제 음,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가 끝날 쯤에서 뭐 극단을 차리신 거고. 아니요. 이제 공연을 한번 하고 바로 군대를 갔다가, 네,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네. 학교에 복학해서 이제 좀 음, 거기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랑 극단을 만들어서, 어, 이제 친구들이 학교에서 공연할 때 우리는 아, 밖에서 외부에서 대학교 가서 하자. 하자. 이런 패기로 했었죠. 네. 네. 재밌었어요. 아, 네. 우여곡절도 음, 많았는데, 뭐 창작극 같은 거 위주로 하셨나요? 아니면, 어, 저는 일본 작품 좋아해서 일본 작품을 좀 아, 했었고, 네. 막 셰익스피어, 안톤 체홉 이런 유명한 음, 작품들보다 되게 재밌는데 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음. 그런 작품들을 이제 많이 찾았죠. 아, 그럼 그 중에 기억에 네. 남는 거 한두 개만 소개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스웨덴 작가의 세르지 벨벨이라는 작가의 죽음 혹은 아님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지금은 뭐 대학교에서 너무 많이 하는데 저 때는 많이 안 아, 했어요. 그 작품을. 네네. 그게 7개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 아, 작품인데 첫 에피소드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음, 이유로 인해서 죽어요. 네, 그 인물이 그 다음 에피소드에서 네. 계속 인과관계를 가지고 계속 죽음을 전파하는 거죠. 죽었는데 죽음을 전파한다. 죽었는데 네. 그 에피소드가 다음 에피소드에 영향을 미쳐서 아,
그 다음에서도 어떤 사람이 죽게 되고 그렇게 해서 7개 에피소드에서 모든 인물 들이? 네. 극에서 주요 인물이 한 명씩 다 죽어요. 어, 근데 거기서 극이 확 바뀌면서 음흠. 그 마지막 에피소드에서 그 죽기 직전에 어떤 그 인물들이 어떤 행동과 말을 조금씩 변주해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살아나요. 그 인물이. 그래서 어, 다시 역순으로 에피소드 7부터 어, 1까지 다시 가면서 인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되게 재밌네요, 형식이. 네네네. 어, 그런 작품 그도 했었고, 네. 어, 일본 작품 블랙 코미디 어, 작품도 했었고, 어, 그쵸? 네. 저도 그러니까 장르만 네. 어떤 말만 들었을 때 아까 그 첫 번째 작품도 되게 좋아 보이고, 저는 네. 원래 장르적으로 블랙 음, 코미디를 진짜 좋아해서 그런 거 했다는 게 뭔가 결이 맞는 이야기를 음, 오늘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연극 활동을 하다가 네. 왜 한 30대쯤 돼서 매체 쪽으로 넘어오게 되셨는지, 음, 그리고 그거 말하기 전에 왜 이 극단은 폐업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극단은 재정적인 게 제일 컸고, 아, 운영이 어려워서, 네. 뭐 지원금을 매번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일단 연기를 하려고 대학교에 갔고, 네. 이제 극단도 사실 내가 원하는 작품을 원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음, 하면서 내가 연기를 하고 싶다였는데, 네. 이제 제가 그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기획도 해야 되고, 때로는 연출도 해야 되고, 음. 여러 가지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뭐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 사운드도 잡아야 되고, 아,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입장도 하는 것도 그렇죠. 관리해야 네. 되고, 네. 뭐 영화도 똑같듯이, 그쵸. 예. 그래서 조금 정체성이 혼란이 왔었던 것 같고, 음, 연기하는 데만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돼서 음, 그거에 대해서 좀 저한테 안 좋은 피드백도 좀, 연기에 대한 피드백 혹은 운영에 대한 피드백 어떤 거? 어, 뭐 예를 들면, 음, 연기로서 음, 집중을 이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 기획도 해야 되고, 음, 이것도 해야 음, 되니까, 음, 그런 볼멘 소리들이라든가, 그 음. 구성원들의,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음, 누가 좀 이제 기획을 해서 난 연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좀 네.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음, 그래서, 나중에, 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좀 기반이 다시 잡혀 있을 때 음, 다시 하자 해서, 뭐 좀 되게 자연스럽게 5년 했었거든요, 제가. 5년 네. 정도. 5년. 예. 되게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네. 이게 뭔가 되게 어색한 자리 같아요. 이게 눈을 네.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주영님하고 네. 저하고 눈 보면서 이야기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었죠. 없었죠. 예. 없었죠. 그리고 네.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네. 해본 적도 없고, 음. 그래서 저도 약간, 네. 집중이 안 되고, 네. 주영님도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괜찮습니다. 예. 좋은데요, 이것도? 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늘 네. 집중 안 되는 느낌으로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연극을 하시다가 네. 아까도 이제 다음 질문이었는데 영화를 하게 된 혹은 매체를 하게 된 어떤 계기, 어떤 그런 어, 지점 이게 궁금합니다. 처음에 단편 영화 찍었던 게 14년도였고, 네, 그때가 아는 형이 이제 같은 군대 훈련소 나온 형이 네, 연기한다라는 얘기를 그때 했었어가지고, 네, 자기도 감독한다. 음, 그러고 나서 제대하고 나서 한번 와서 도와달라. 음, 그렇게 해서 처음 단편 영화 찍으러 나가봤던 것 같고, 배우로 참여를 하셨나요? 네, 그죠. 어, 네, 네. 그러고 나서 그게 처음이었고, 본격적으로 한 건 학교에서 이제 단편 영화 찍으면서 음, 이제 그 감독들이 연극을 보러 와서, 예. 캐스팅을, 그러니까 제가 나온 학교가 이제 연극과랑 영화과로 네, 나눠져 있는데, 네, 이제 영화과는 이제 연기 전공들이 있긴 한데, 음, 배우들이 엄청 많지는 않으니까, 음, 연극과의 공연을 보러 와서 좋은 아, 배우들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이 보러 왔었어요. 되게 좋은 예, 시스템이네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서
그 주연을 처음 했죠, 단편 영화를. 어, 16년도? 16년도에. 예. 어, 그래서 그때부터 좀 근데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어떤 되게 생각을 하고 재밌다. 계셨나요? 영화 찍는 거 어, 왜냐면 연극이랑 너무 다르고 그쵸. 뭐 물론 그래서 더 좀 음, 답답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음흠. 왜냐면 똑같은 거 계속 찍어야 되고 그쵸. 계속 예. 똑같은 장면을 몇 번 네. 반복해서 찍어야 순서대로 되고. 안 찍고 그쵸. 순서, 네. 감정선의 연결도 안 될 뿐더러. 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내가 찍은 내 연기가 기록된다라는 게 되게 좋았죠. 재밌었죠. 음, 예. 그 기록이라는 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연극과 영화를 네. 이야기를 할 때.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흔히 말하는 게 맞는 말인지는 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연극이라는 거는 배우의 예술, 영화라는 거는 감독의 예술,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긴 하는데, 뭐 저는 그건 동의하지 않지만, 이게 편집의 지점이 들어가는 순간 사실은 연기라는 연속성 안에 있는 연기는 못하는 거잖아요. 음.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 지점도 저도 있는 것 같고 음. 영화를 하면서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 지점이 되게 좀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음. 최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네. 누가 이야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영화라는 거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어떤 일치 불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통해서 어떤 영화적인 언어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연극은 그게 안 되잖아요. 보는 네. 것과 듣는 것은 똑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니까 이런 차이점들을 저희가 좀 잘 분석을 하고 하면은 뭔가 다른 걸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갑자기 드는 생각을 너 저 좋은 혼자 한번 얘기인 해봤습니다.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들이 부러운 게 특히 매체를 하시는 분들이 부러운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기록이 남는 게 너무나 부러운 것 같아요. 음. 내가 이때쯤에 이런 영화를 네. 찍었지. 네. 그리고 이렇게 내 기록이 남아있지.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그것들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때의 공간과 시간이. 그런 면에서는 되게, 배우라는 직업은 되게 멋있고, 그리고 배우 개인한테도 되게 좋은 직업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무리,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스태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 스태프들은 네. 기록에 남지를 않아요. 이름이 남죠. 근데 아. 그런 그쵸. 거에 대한 약간의 저는 아쉬움 같은 게 약간씩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맞아요. 되게 좋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배우님들에 대해서. 제가 네. 이거 좀 약간 음, 번외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좀 스텝을 온전히 정말 경험해 보고 싶어서 네. 이번에 좀 상업 드라마 네네네.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싶었어요. 그 스크립터로 갔다 왔는데 네. 이제 저는 어쨌든 연기를 더 하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느낀 거예요, 제가. 아, 아, 나는 연기를 해야 되는 구나. 음, 괜히 뭔가 음, 답답하고 네. 뭔가 계속 뭐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고 네. 나는 여기 안 있고 싶은데 난 저기 안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도 저기 들어가서 저 네. 배우들과 호흡하고 싶은데 네. 왜냐면 가장 많이 보는 모니터를 배우들을 가장 많이 보는 걔 스크립터잖아요. 네네. 역할이더라고요. 예, 뭐 저도 연출은 해봤지만 스크립터는 또 처음 해보고 그쵸. 또 이런 런타임이 거의 2시간 반 정도 되는 아, 그리고 뭐 배우가 옷을 150벌 정도 갈아입고 150벌이요? 왜 그 로케도 그게 파타에서 찍었는데 네. 로케도 엄청 다양하고 그뭐 그 뭐라고 하죠? 밖에 밖 밖에 외부? 외부 엑스터널? 네. 아, 주영님은 지금 아프십니다. 네, 외부 로케도 많고 네. 그래서 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네. 어, 그럼 여기서 잠깐 또 다른 네, 이야기를 네,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건 약간 다른 결이 다른 건데 배우는 계속해서 캐스팅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네. 그 기다리는 어떤 그 시간 동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혹은 본인의 일상이 어떤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리고 이게 캐스팅이 안 되면은 사실은 흔히 말해서 자연인일 수도 있잖아요. 네, 자연인이요? 네, 자연인. 그러니까 표현상으로 자연인. 백두 네, 말하시는 백수잖아요. 거죠? 근데 네. 그런 것도 어떻게 견디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건 사적인 건 아니고 공적인 질문? 그러니까 네. 돈벌이의 문제도 말씀하실 수 있으면 음, 해주셔도 됩니다. 네. 예전에는 음. 음, 뭐 오디션 보러 간다고 음, 음, 하면은 막 5일 동안 그것만 생각했어요. 음, 음, 막 연기 연습도 하고 네. 막 나한테 내가 물어보고 나한테 대답해보고 네.
그 이런 질문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도 하면서 그러고 나서 막상 가면은 다 까먹고 그쵸. 4일 동안 안 했던 긴장이 당일날 들어가기 10분 전부터 긴장이 되고 막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네. 요즘에는 사실 솔직히 뭐 오디션 본다고 해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그냥 감사하죠. 그냥 나를 좋게 봐주셨구나. 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오디션장에 가서 대충 한다. 나는 나다. 음. 뽑으면 뽑아라. 어. 뭐 그런 마음도 약간 있지 않으세요? 그런 식으로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나도 아. 모르게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긴장을 버티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 오디션 가기 전에도. 네.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요즘에는 그냥 오디션이 생겼구나. 음흠. 그럼 가서 잘 얘기하고 와야지. 음음음. 좀 그냥 소개팅 나간다는 생각으로 가요. 아. 왜냐면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서 약간 지금 그래요? 예.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저도 약간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소개팅을 뭐 거의 해본 적은 없지만 네. 감독님은 어떠실까요? 감독님들은 근데 이게 음. 저도 이제 연출을 몇 번 하면서 예. 좀 주제 넘지만 오디션을 좀 열어봤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도 이제 배우분들이 와서 네. 연기를 하시고 저도 궁금한 것들이 생기면 그쵸. 물어보고 예. 되게 생각했던 거랑 다른 분도 있고 음음. 되게 막 변수가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음흠.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반영되는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예, 감독들이.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스타일 뽑는 거예요. 그쵸, 예,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음흠, 음흠. 예.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음음음. 모르지만 나는 음. 최선을 다해서 음흠. 당신이 궁금한 것들을 얘기하고 음흠. 당신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니 뭐 당신이란 표현이 맞죠. 예. 예. 얘기하고 나는 열심히 나를 보여주고 오겠다. 근데 당신의 취향이 아니면 뭐 유감이다. 뭐 이런 거죠. I'm so sorry 하고 예, 나오는 예, 네. 그거를 제가 이렇게 오디션을 열어보니까 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뭐 잘 모르겠지만 어. 뭐 몇 번 안 되는 경험이니까. 근데 저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결국에는 그쵸. 저 비슷한 네. 사람 뽑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 네, 친하게 지내는 배우 네.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냥 나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 그분하고는 어떤 오디션을 본 게 아니라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살았냐? 네, 나 이렇게 살았다. 네. 근데 약간 생각하는 거나 이 방향성이 너무 비슷하니까 그럼 음,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분이 연기를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음, 대화하다 니까 좋으니까 그냥 하게 됐는데 네. 뭔가 딱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내가 A를 말하면 벌써 A 이상을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듣는다는 표현도 약간 취소할게요. 근데 네.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저도 말씀하세요. 아니요. 그런 것도 예.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인물이 엄청 예뻐야 돼. 예. 뭐 엄청 잘생겨야 돼. 예. 그럼 사람마다 이쁘고 잘생긴 거를 보는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외적 기준이 다르니까. 거기서 이제 취향 같은 게 들어가는 것 같고. 어. 그리고 뭐 남자답다라는 것도 그런 인물이 가진 뭐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사람마다 남자다움을 보는 것도 다 그쵸.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 그런 표현 자체가 되게 오독될 수 있는 표현인데 네. 그쵸. 네.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감독님이 원하는 거를 빨리 배우가 알아차리고 음흠. 가서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음흠. 예. 감독이 원하는 캐릭터. 근데 저도 결국에는 이게 어떤 이미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미지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시각 매체이기 때문에 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자는 그 이미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보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결국에는 이 톤 앤 매너, 이 룩에 어울리는 표현이 좀 그런데 외적인 외형을 가진 그 외형이 표현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더 시선이 가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음. 그 캐스팅은 그런 것 같고요. 음흠. 그리고 평소에는 그냥 뭐 안 믿으시겠지만 그냥 열심히 러닝하고 네. 책 읽고 네.
영화 보고 아, 그러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그 사실 말씀하신 그 모든 게 배우의 삶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 것 같아요. 배우의 삶이랄 것까지 없고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배우라는 것도 어떠한 일련의 인물의 경험들을 표현해내는 거니까 경험의 스펙트럼이 많으면 많을수록 되게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쵸. 어떤 캐릭터들의 조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책 혹은 어떤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더 성장이 당연히 되는 거겠죠. 그리고 물론 당연히 사람이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는 어떤 그런 경험치도 있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수입 같은 거 물어봐도 괜찮나요? 네? 수입. 아, 수입이요? 네, 그게 저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영화 하는 사람들이 사실 돈이 웬만하면 없죠. 다른 어떤 세컨 잡을 갖고 있지 않은 한. 근데 저는 지금 막 소위 말해서 막 엔터테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런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쵸, 그쵸. 그 작품하고 뭐 종종 연출하면서 받는 그런 연출 비용은 사실 어 그렇게 그거 반? 음흠. 나머지 반은 수업도 좀 하고 연기 수업이요? 연기 수업도 하고 연출 수업도 해요. 그러면 연출도 많이 하시는 거네요. 아니요, 근데 이제 제가 연출 수업은 영화 연출보다는 공연 연출 수업을 많이 하고, 아, 예. 그리고 보통 연기 수업, 그리고 고등학교도 좀 장기간 나갔었고, 몇 년 음, 정도. 음, 그리고 입시도 좀 했었고, 개인적으로. 음. 그래서 뭐 학교도 보냈었고, 음, 그리고 그 밖에는 막 단기 알바, 음. 행사, 행사. 그런 거죠. 그렇죠. 다들 약간 비슷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좀 일이 많으면, 음, 작품이 많으면 음흠, 그쪽에 좀 더 해서 좀 줄이고, 음. 작품이 없을 땐 좀 뭐 더 수업 더 하고. 하려고 하고 뭐 예. 그러는 것 같아요. 음. 예. 그러니까 잠깐 비용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배우 네. 입장도 그렇고 스텝 입장도 그렇고 최소한의 금액이라는 게 괜히 사실 얘기했나? 있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알고 있는. 네. 근데 그거를 주는 것도 되게 미안한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 밑에 주면서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약간 이상한데 또 내 이야기가 좋아 이러는 건 좀 모순인 것 같고 최저인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그 정도 15에서 20 사이 비용을 드린다고 해도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들이 이걸 위해서 되게 노력해 주시고 네. 와서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네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네. 아니 되게 사람 그 주변에 이제 뭐 감독님들이나 뭐 감독하는데 뭐 조금 큰 예산의 인물조 감독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거나 연락이 와요. 네. 정말 미안한데 배우들 페이 어느 정도 받냐? 그쵸. 이 적정선이 어느 정도냐? 네. 이제 어쨌든 나도 배우 하니까. 네. 근데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게 정말 좀 애매한 거죠. 음흠. 그 작품의 예산과 그쵸. 어떤 상황과 뭐 여러 가지 이게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거에 대답하는 게 곤란한 거죠. 저는 대답해 줄 수 없는 거죠.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또 배우의 어떤 이런 생태계 저를 잘 모르고 아무튼 이런 배우들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런 컨디션이라든가 각자마다의 컨디션도 다를 테고 그것도 좀 영화 하나만도 또 다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배우 컨디션 근데 누구는 컨디션 좋을 수 있어요 지금. 네. 누구는 막 사경을 헤맬 수 있고 그쵸. 누구는 되게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되게 그 페이 문제는 참 좀 항상 예민하고 좀 곤란한 부분이 그쵸. 있죠. 그 작은 네. 촬영장일수록 돈이 없고 지원금도 네. 얼마 안 나올 테고. 네. 그쵸.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이상은 큰데 현실에 네. 맞춰서 찍다 보면 또 퀄리티가 안 나올 테고. 그럼 내가 사적으로 돈을 벌어서 이거 찍자니 그 시간의 어떤 간격들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영화 크루가 그쵸. 좀 활발하게 있다고도 볼 수 그러니까 그렇게 있죠. 이렇게 자생하기가 어려운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이거 돈 문제. 그쵸.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돈으로 네. 귀결되고 있는데 그건 네. 사실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인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영화 크루에 대해서
우리가 주제를 아, 예. 그렇게 하면 그쪽으로 가볼까요? 왜 영화 크루는 지속될 수 없는가? 아, 네. 1년을 넘기지 못하나? 이것도 아. 약간 재미나다 할 수 있으니까. 아, 왜 그럴까요? 주마등처럼 스쳐가 지나가는데 저도 지금- 쫙 지나갑니다. 아, 네. 아,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제가 막 엄청 막 돈 없으면 못 찍는데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만큼 이 돈을 버는 행위와 이런 것들이 이 영화 매체와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보니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저는 제가 했던 영화 크루는 다 그런 돈 필요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뭐 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맡고 싶은 역할, 그런 거 다 자유롭게 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니즈를 좀 맞춰서 영화를 좀 찍어보자. 근데 그 니즈라는 게 한 명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면 여러 명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가 가장 어떤 영화의 본질이라고 생각은 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저는 여러 명에서 이야기를 통합된 이야기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제가 한 번은 좀 특수했던 경우는 그 감독님들이랑 같이 스터디를 했었을 때는 그 감독들은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막 배우들 여기저기서 그냥 쉽게 같이 글을 쓰면 바로 같이 연기 찍는 이런 거를 못 하잖아요, 감독님들은. 그쵸. 작품이 있고 프로덕션이 꾸려지고 그다음 배우를 캐스팅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배우들이 옆에 있고 내가 그냥 막 쓰고, 막 쓰는 건 아니지만 열심히 써서 막 쓸 옆에 때도 바로 있죠. 연기할 사람들이 바로 있네?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어 했던 감독들이었어요. 일종의 어떤 스터디란 표현 좀 그런가요? 일종의 어떤 그러니까 실습이죠. 사실 실습.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습, 어떤 워크숍? 워크숍. 좋은 표현이네요. 워크숍이 예. 맞겠네요. 예, 어. 예. 그러니까 배우들을 좀 접근성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감독들한테 배우들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사실. 예, 뭔가 구색이 있어야 사람들을 부를 수 있고 하니까. 그쵸, 근데 이거는 내가 쓰고 한번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게 바로 되는. 좋은데요? 그래서 좋았었어요. 좋은 대우였어요, 다. 그런데? 예.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곳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디에서 생기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예. 그러니까 넘어서는, 그러니까 비욘드한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네.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놀이가 아니라 다른 게 있어야 이 구성원들을 잡아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성원들을 잡아놓으려면 결국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완성된 게 네, 있어야죠. 결과물을 내려면 이것이 놀이의 차원을 넘어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품까지는 가야. 그러려면 온전한 프로덕션을 같이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처음으로 돌아가는 음. 거예요. 이게 그냥 스터디로 워크숍 개념으로 또 하기에는 누군가한테는 메리트가 없게 돼버리는 경우도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배우들끼리만 또 해봤어요. 그거 이외에. 이 크루를.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영화 크루라고 크루 개념보다는 그냥 배우하는 애들끼리 만나서 영화 만들어 보자. 뭐 더 문제가 있죠. 이거 뭐 스텝들이 있었던 때보다 더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좋은 영화 크루는 네. 사실 모든 키 스텝들이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자의 영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촬영 감독 있고, 그렇죠. 조명 감독 있고, 미술 감독, 네. 음악, 녹음 감독, 예. 뭐 음악 감독, 예. 뭐 분장 감독, 뭐 욕심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각 분야의 키 스텝들이 뭔가 영화를 찍어내는 것을 지속할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크루 하려는 게 사실 뭐 대형 영화사처럼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같이 모여서 좋은 영화 만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하고 영화에 대해서 담론들도 주고받고. 네네네. 그리고 이걸 영화라는 어떤 매체를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어떤 그런 커뮤니티에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하는 건데, 어쨌든 좋은 사람들을, 어쨌든 그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같이 갈 수 있게 하려면 뭘 해야 되냐.
이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아니 네. 그거를 들으려고 오늘 모셨는데. 네, 네. 근데 일단 각자가 뭔가 창조할 수 있는, 창작해낼 수 있는 그런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반? 그쵸. 그게 음, 내가 어떤 창작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음. 그 내 작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저도 만약 예를 들어서 제 영화가 아닌데 참여를 해라고 했을 때, 네. 그럼 거기서 뭐 페이를 받거나 혹은 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꼬실 수 있겠죠, 누군가가. 그럼 너가 이번 영화 음악을 너가 해봐. 그럼 내가 음악을 내 걸 만들 수가 있네? 하면서 참여하는 어떤 욕구는 생길 것 같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근데 만약에 네. 동시 기사를 해줘. 라고 하면 욕구가 안 생기죠. 뭐 기술자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냥 붐대를 들고, 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잘 들 수는 없는 그쵸, 일반인이니까 그쵸.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서로가 계속 그 로테이션을 돌면서 희생해 줘야 되는 부분인 것 그쵸. 같아요. 예, 예. 뭐 이 프로젝트에서는 뭐 이 그룹이 좀 메인으로 가고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서로 좀 익숙해져가 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도 이해해 주고 그럼에도 이 사람들을 난 사랑하고 왜냐면 사랑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맞아. 예.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가 수반이 되어야만 크루가 네. 공동체가 유지되는 네.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비단 영화의 어떤 그런 크루 문제뿐만 아니라 여타 많은 공동체들이 와야 되는 경우가 보통은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영화 크루도 마찬가지고, 사실 내가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어떤 자본력을 가지고 어떤 일적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같이 도와주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만약 영화를 한 편 찍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일시적 공동체라고 저는 표현을 할 때가 있는데, 이 공동체가 잘 유지하고 끝까지 이제 완성이 될 때까지 어떤 그런 에너지들, 힘들, 누군가는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이걸 네.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잘 갖추어져야지만 영화라는 게 완성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게 되게 영화라는 이 장르가 되게 매력적인 게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내가 잘해서는 맞아요, 맞아요. 만들 수 없다. 맞아요. 이 모든 구성원들이 되게 그러니까 잘 한다기보다는 함께 해야 한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 크루가 정말 많이 생겨나면서 잘 없어지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절대 혼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려고 하고. 네. 근데 그만큼 공동체의 어떤 의견들을 다 취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또 빨리 와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공동체가 유지되는 경우는 서로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어떤 합의의 어떤 절차도 되게 중요하지만 네. 또 한 명의 어떤 표현은 되게 안 좋아하는 표현이지만 어떤 추진력은 좋아하고 리더십이라는 표현은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좀 이끌어 나가는 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연출의 입장이 그럴 것이고. 네. 이 의견을 취합하다 보면은 항상 문제는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저는 크루 뭐 다양한 방식으로 해봤지만 항상 좋은 크루를 또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영화라는 게 하나의 완결을 짓는 어떤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되게 인간적인 성숙을 가능케 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히 연출은 좀 더 그게 심할 테고 부담감이 있는 만큼 좀 더 성장과 성숙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어떤 도전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게 이 매체 아닌가라는 싶기도 하고, 저희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동체 이야기하다가 영화가 좋은 얘기 나한테 이런 걸 익혀준다 이렇게까지 네. 온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주영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성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슬슬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영화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가 해 나아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한강 작가님 책 중에 네.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지금은 너무 유명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약간 자랑인데 그 노벨상을 타기 전부터 저는 좋아했거든요. 그 책의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가장 작은 새가 날개를 퍼덕인 것처럼이라고 써 있어요. 예. 계속 성냥을 그었는데 불이 안 붙다가
어느 순간에 불이 붙은 거죠. 아주 작게. 그러니까 되게 꽃봉오리 같이. 예. 근데 그 꽃봉오리가 되게 작은 새가 날개를 펴덕인 것처럼 피고 있다. 뭐 그런 구절이에요. 음, 저도 그런 영화를 찍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을 비추고 싶고, 좀 사회적으로 약간 약자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영화의 힘이 있지 않나. 음, 네. 되게 오늘 진지해지고. 사실 뭐 이게 나 너무 재미없죠? 아니 근데 이게 주영님이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네. 우리가 되게 힘든 시기에 만나서 억지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해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음. 계속. 전 요 며칠 너무 멍해가지고. 네, 저도 지금 멍해요, 지금. 네. 사실. 그렇습니다. 슬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영님 나와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 저희가 또 다른 작업으로 주영님을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나와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